네, 금요일 날 오후에 이화영의 9년 6개월 선고된 거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이재명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대전의 딸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날 아주 반가운 뉴스가 나와서 요즘에 답답했는데 조금 실마리가 풀어졌는데 이제 이재명을 침묵하고 있는데 침묵해봐야 소용없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은? 그 판결문에 이제 사실 인정이 되어 있는 네, 여러 사실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실들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그냥 그 자체로 인정이 되거든요. 네, 네, 증거 능력뿐만 아니라 신빙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네, 그래서 뭐 이재명은 이제 그 이화영의 판결문에 적혀 있는 방북 비용에 관한 부분은 네,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로 인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할 말이 없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화영에 대해서 1심 판결문에 이재명에 대한 죄가 이제 거기 판결문 그대로 나오니까 끝난 거다. 네, 다만 이제 이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관한 판결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요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네,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네, 그러니까 저들 민주당 쪽하고 요즘 막 잘 모르시겠지만 뉴스타파랑 봉지욱 기자 가짜뉴스 팀들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계속 빌드업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좀 깨려고 그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방북 비용은 뭐 아니고 그 스마트팜 관련한 비용들인데 네, 그조차도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자기 좋으려고 보낸 거다, 띄우려고. 이제 김성태가 쌍방울이.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전혀 몰랐다, 관계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띄우죠, 저놈들이. 네, 그것을 뭐 국정원 문서가 있다는 등 해가면서 이제 그 판결 선고한 2, 3주 전부터 엄청나게 막 빌드업을 했어요. 국정원 문서라는 건 뭐예요? 아마 이거 재판 진행하는 중에 김성태가 돈 이렇게 북한에 보낸 것들이 아마 당연히 국정원에서 인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네, 그 요원들이 이제 쓴 첩보 보고서가 있었나 봐요. 예, 예. 네, 그것들을 이제 원래 비공개 문서니까 예, 예. 재판 중에 비공개 심리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올려놓고 검사랑 뭐 변호인 측이랑 이제 실랑이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뉴스타파랑 봉지욱 기자가 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첩보인데 첩보 내용이 대략 그런 거예요. 안부수 기억나시죠? 예, 안부수, 예. 네, 안부수가 사실은 국정원 요원이었다. 돈 받고 그 대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요원이었는데 예. 그 안부수에 따르면 뭐 김성태가 뭐 이렇게 주가 조작을 위해서 돈을 북한에 보냈다. 이 지들이 이익을 위한 거라는 첩보 내용인데 안부수도 이제 뭐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랬나 뭐 그래가지고 그 요원에서 이제 배제했다 뭐 이런 식의 뭐 되게 약간 소설 같은 첩보 내용인데 첩보는 그야말로 정보가 되기 전에 가공하지 않은 그냥 카더라거든요. 아무리 국정원 문서여도. 예. 근데 안부수가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용돈 받고 좀 북한 관련 활동을 좀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은 전혀 모르고 국정원조차도 이거를 좀 김성태가 주가 조작 때문에 한 거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뭐 원래는 회랑 술 가지고 파티했다, 검찰들이 회유했다 이걸로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국정원 문서로 밀어붙였는데 뭐 신진우 부장판사님이 뭐 그런 거 일체 뭐 고려도 하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신진우 판사가 아주 제대로 이게 법대로 아닙니까? 이게
그동안에 하도 판사들이 비정상적인 판단을 한 게 많아서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게 이게 오히려 당연한 게 고마울 정도니. 예. 그러니까요. 그 법적,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 수원지법 사건들을 네. 그 이제 가끔 하거든요. 아,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 그 예전에는 뭐 강용석 김세희 대표 사건 때문에 뭐 엄청 자주 갔긴 했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우리 의뢰인들 사건을 예.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씩은 하는데 제 기억에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신진우 부장님의 그 사건이 작년, 재작년에 각각 그 신진우 부장님 사건 거기 재판부께 한 두 건 정도 있었는데요. 예. 네, 저는 전부 다 굉장히 결과를 좋게 받았거든요. 오. 합리적으로. 예, 예. 제 기억에는 맞는지 판결문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김삼석이가 예. 그 김삼석 누군지 아시죠? 그 깜빡하네. 윤미향 남편. 그래. 그 간첩 비스무를 한 사람. 예. 예. 네. 김삼석. 예. 예. 남편이 그 윤미향 사건 터졌을 때 뭐 김삼석에 대해서도 이제 막 그 뭐 비판적 댓글을 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뭐 간첩 혐의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어디냐 그 사람이 하는 언론사 있거든요. 수원시민신문인가? 뭐 있어. 아마 지역 언론이 있어요. 예. 네, 지역 언론에서 이제 아주대학교인가 어디를 막 뭐 협박해가지고 정보공개 정보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쪽에서 뭐 받아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도 사건화돼서 기소도 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공갈죄 이런 걸로.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댓글로 단 분이 이제 저희 의뢰인이었었는데 네. 문재인 정권 한가운데에서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싹 다 기소를 한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사실이기도 하고 의견을 적은 것들인데 예. 저희 의뢰인 중에 이제 그런 분 한 분 계셨는데 전부 무죄 받았어요. 이 신진우 판사가 그 전서부터도 공정한 판단하기로 유명하구나. 네, 되게 냉정하게 사건 진행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참 판사들은 포커페이스를 정말 잘 하시거든요. 재판하실 때 너무 냉정하셔가지고. 네, 오히려 재판할 때 막 상냥하게 하고 막 이런 그런 판사들은 오히려 판결 이상하게 하거나 대충 하는 경우들 많이 봤고요. 네. 진짜 차갑게 재판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무죄를 내준 재판부가 아마 제 기억에 신진우 부장판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자, 이분이 아주 이번에 잘 판단을 해주셔서 아주 너무.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에 대한 뭐 기소는 뭐 100%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것도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뭐 희망적이긴 해요. 희망적이긴 한데, 인정된 사실이 뭐냐면, 그냥 이화영이가 김성태를 통해서 저기 북한에 이재명 방북 비용을 20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게 인정된 거거든요. 그렇지. 예.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고 한 돈을 중간에 이재명 본인이 경기도지사 때 보고를 받았냐, 공지를 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유무죄 판단이 갈릴 건데요. 자기 방북 비용인데 그것도 북한으로 가는 건데 지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네,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 230만 달러가 이화영 판결문에서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방북 비용이라고. 그렇죠. 방북 비용 명목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재명 쪽은요 신박한 변론을 많이 해요. 실제로 누구냐 김혜경 여사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도 본인이 포함돼서 본인이 주도한 어떤 식사 자리의 땀 문제거든요. 근데 누가 냈는지 뭐 이런 거 자기는 모른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요지거든요.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죠. 근데 이거 잡아떼야 소용없는 게 이제 뭐 판결문에도 나왔고 뭐.
근데 제가 이제 예. 이 사람들을, 비슷한 사람들을, 박범계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예. 박범계 최측근 2명이 불법 선거자금 저에게 요구하고 실제로 다른 분한테는 뜯어갔고, 뭐 그래가지고 구속되고 뭐 징역형 다 확정돼서 살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박범계는 자기는 몰랐다. 아, 신놈들. 저는 전 생생하게 들었고, 제가 생생하게 첫날 보고를 했고요. 예. 그날 차에서 내릴 때 박범계 의원이 저한테 자기는 모르는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아, 모르는 걸로 하겠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술을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예. 그 뭐 지금처럼 막 사후적으로 뭐 이거 해석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때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었을 시절에 제가 예. 검찰에서 진술을 다 해명돼 조사로 남아 있어요. 예. 네, 근데 생생하게 기억해요. 차에서 자기가 내릴 때 웃으면서 뭐 전부하기 이거 권리금 달라는 거야? 뭐야? 하더니 자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고 못 들은 걸로. 내렸다고. 이, 네. 이자들의 전매 특허구만. 못 들은 걸로 하겠다 그러고 오리발 내밀고 이러는 거.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원시장 아니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렇고 자기의 허가 없이 그 보도블럭 하나 못 간다. 100만 원 얘기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100만 원.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꼼꼼하게 철저하게 시정과 경기도정을 챙기는 엄청 똑똑한 지자체 장임을 강조를 했었는데 돈 한 푼도 자기 손을 다 거친다고. 예. 근데 저런 큰 돈들에 대해서는 나 모르는데? 큰 돈도 큰 돈이지만 북한으로 간 돈이에요. 이게 딴 데 어디로 간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반역죄까지도 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똑똑함과 뭐 꼼꼼한 그 도정 이런 운영 이런 것들은 예. 탈부착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대장동 개발이나 막 이런 큰 돈이 돌고 자기한테 큰 이득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른다고. 나는 모르는데.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뭐 이재명이야 그러겠지.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는 이제 이화영의 판결문과 이화영 재판으로 이재명은 이제 기소는 뭐 100%고. 근데 문제는 체포하고 구속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원칙은 사실은 이건 혐의가 처음에 네. 어느 정도 밝혀서 기소 단계에서 사정 구속영장을 그렇지. 예. 발부를 하는 게 맞고, 예. 네, 뭐 그런 게 맞는데 예. 지금 약간 뭐 지금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면 예. 사건이 많이 무르익었고 예. 이미 이화영 공범으로 평가받는 이화영은 1심 판결이 있고 네. 네, 김성태도 진술 다 했고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고 기각될 가능성도 커요. 범죄의 중대성은 굉장히 큰데 아, 이미 나온 게 많아서. 네, 이미 나온 게 많아서 그래서 약간 진짜 만시지탄이죠. 예. 네, 근데 물론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국회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회기 중이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민주당의 저 입법 폭주에 대해서 뭐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하나의 무기 정도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서초동 뭐 사법 현실을 입법부에 갖다 들이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근데 전 좀 많이 늦었다고 봐요. 늦어서 네네. 만시지탄이라서 오히려 영장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 네, 그 이원석 총장과 그 우리 누가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몰아붙였어야 됩니다. 결국 그래도 지금 영장 기각이 이걸로 영장이 이제 뭐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뭐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 속수받지 않는다는 이슈를 그러니까 띄운 것 같아요. 뭐 자기들이 봐도 뭐 구속 수사나 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뭐
이제 그럼 대통령이 혹시 당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라면. 아이고.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지율을 보면 그렇잖아요. 네. 지난 총선 결과도 그렇고. 어. 네,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냥 멀쩡히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해서 대통령이 되면 이제 저 사람들은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 편 것들은 다 무마시키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내내 황운하 뭐 이런 사람들은 함영수사 이런 거, 조국 이런 거 웬만한 거 다 덮거나 유예시키거나 미루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뜬금없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을 뿐이지 당하지 못할 뿐이지 기존의 재판으로 인해서 징역형에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 하면은 깜방 가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뭐 본인이 뭘 법을 좀 해석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헌법을, 네. 대통령 그 선거까지는 질질 끌어서 구속 안 된 상태로 3심까지는 안 나오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도 한동훈 위원장이 보고 이렇게 네. 얘기를 밑밥 깔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완전 그럼 초유의 사태입니다. 왜냐면 아유, 큰일 혐의가 나네. 한두 개가 아닌데.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를 전제를 깔고 또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하는 게 저는 그 자체가 너무 비관적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 네. 예, 한동훈 위원장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자기가 법무장관 때 해결 못한 거에 대한 그 무기력감, 그다음에 지금도 국힘당에 해결 못하는 거 이거가 이제 자신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래서 그런 밑자락을 깐지 몰라도 신진우 판사 같은 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재판이 지금 여러 개 걸려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재판에서 법정 구속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또 그걸 또 기대해 봐야죠. 무슨 법대로인데, 법대로 하면 당연히 구속될 사람인데. 뭐 사실 간단해요. 그냥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예. 판사님들이 예. 자꾸 이렇게 회피하지 말고 예. 저쪽이 시간 끈다고 그거 다 받아주지 말고 소송지휘권은 엄연히 판사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 법관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네. 적당히 적절하게 잘 끊고 재판을 진행을 잘해서 예. 징역 줄 거 빨리 판결해버리고 아, 그럼.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면 돼요. 아, 법정 구속 가요. 신진우 판사 같은 분이 또 있어요. 네네네.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이 맡아서 그렇지. 이제 또 이재명 재판도 누구한테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관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검사들만 네. 욕먹게 사실 에스더 기소해 놓으면 그럼. 막 힘들게 시간 끌고 하는 거에 중단 맞추셨는데 예. 네, 법관들이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예.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영웅은 나타나게 돼 있다. 영웅은 나타나게 돼 있다. 늘 입버릇처럼 희망 섞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희망 고문인 점도 요만큼 있지만 신진우 판사 나왔잖아요. 이화영이 9년 6개월 빡. 이재명 재판에서도 신진우 판사 같은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20년 징역 빡, 법정 구속 빡. 나온다니까. 왜 법정 구속이냐? 맨날 아니라고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구속 그냥 바로 가세요. 판사 나옵니다. 영웅 나오게 돼 있어요. 영웅이 아니라 당연한 판사 많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